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중상과학 5단원 생식과 유전 9강 시험 대비 문제 및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 세포 분열. 1번 모든 생물의 염색체 수는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까닭은 생식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죠. 염색체 수가 23개로 됩니다. 부모의 생식세포가 하나씩 23개, 23개 결합하면 다시 46개가 되죠. 항상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습니다. 2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3번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막대나 끈 모양 구조물로 유전정보 담아서 전달하는 것 염색체죠. 4번 염색체 구조입니다. A는 염색체죠. B는 염색 분체입니다. 원래 감기에 한 가닥이던 것이 DNA 복제가 되어서 두 가닥이 되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았습니다. C는 단백질입니다. D는 DNA죠. DNA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것들 유전자입니다. 5번 사람의 염색체 구성인데 1번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는 46개이죠. 2번 상염색체, 성염색체 각각 몇 쌍인지. 상염색체는 1번에서 22번까지 22쌍이고 성염색체는 한 쌍입니다. 3번 성별을 나타내시오. XY니까 남자죠. 6번 체세포 분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번 기호 밑에 시기 이름을 쓰시오. 가는 양쪽 끝으로 염색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서 이동하죠. 그래서 후기입니다. 나는 염색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났죠. 두 쌍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입니다. 다는 감기겠죠. 아직 염색체가 풀려져 있습니다. 핵이 보이죠. 감기입니다. 라는 말기죠. 딸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딸세포가 되겠죠. 마는 중기에 배열하지 않습니까? 2번 분열 과정 순서대로 다, 나, 마, 가, 라 되겠죠. AB의 이름 A는 방추사입니다. 방추사가 끌어주죠. B는 염색체입니다. 4번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서 잘 관찰되는 시기는 마, 중기입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가, 후기이죠. 7번 체세포 분열 전기에 관측되는 염색체 모양인데 결과 생긴 딸세포 모양 염색체 수가 지금 6개입니다. 이 6개가 중기에 배열되어 있다가 후기에 방추사에 의해서 끊어지죠. 이게 한 가닥씩 이렇게 끊어질 것입니다. 모두 다. 한 가닥짜리가 염색체 수는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6개가 나타나겠죠. 이런 게 2개 생길 것입니다. 8번 A는 감수분열이 일어나기 전 모세포라고 했습니다. 감수분열 후 결과 생긴 딸세포가 B가 맞는지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상동염색체는 감수분 1분열에서 분리되거든요. 분리되는데 분리되지 않고 이 그대로 상동염색체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진 딸세포는 생성 안 된다. 그러면 그 결과 딸세포, 생성되는 딸세포를 그려보라 했는데 지금 이 딸세포는 이렇게 간기에, 모세포 간기에 이래 있다가 DNA가 복제돼서 두 가닥이 되죠. 이렇게 두 가닥이 됩니다. 파란색도 이렇게 전부 두 가닥이 되면서 이게 감수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죠. 이 사이가 붙는 거죠. 이가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제되면서 붙어버립니다. 이 이가염색체입니다. 근데 이 이가염색체가 이렇게 중기에 배열하죠. 배열했다가 한 가닥씩 이쪽 가닥은 이리로 요건 이리로 끊어져 나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렇게 한 가닥짜리죠.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이미 상동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서 사라졌습니다. 요것이 감수 2분열에서 그대로 복제 없이 일어나니까 요것이 다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럼 한 가닥짜리입니다. 한 가닥짜리인데 상동염색체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가닥짜리인데 상동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또 작은 거, 대자의 소자, 대자의 소자 이런 게 각각 요것도 2개 나올 것이고 요것도 2개 나와서 4개가 될 것입니다. 딸세포는 4개니까요. 근데 염색체수는 여기 4개였는데 여긴 2개 되죠. 염색체수가. 그래서 반으로 줄어든다. 9번 어떤 생물의 감수분열 과정이다. 감수분열 시기 다 중기에 배열된 겁니다. 근데 이건 이가 염색체가 배열됐으니까 감수 1분열 중기고 이거는 끊어진 게 다시 배열됐으니까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습니다. A는 감수 2분열 중기, B는 감수 1분열 중기. 2번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 이거는 훅 있는 훅인데 감수 1분열이죠. 상동 염색체가 1분열 결과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B에서 보이는 염색체는 이가 염색체이고 처음 만들어진 게 감수 1분열 전기죠. 이거는 4가닥입니다. 10번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이 과정 하나하나가 뭔지 한번 적어 봅시다. 제일 먼저 이가 염색체 나타난 거 감수 1분열 전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기 배열이 없습니다. 이가 염색체 중기 배열이 없고 훅이 양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요것이 감수 1분열 훅이죠. 그래서 요건 말기, 딸핵이 생겼습니다. 이게 만나서 딸핵이 생긴 거 감수 1분열 말기죠. 감수 2분열 가서 전기 없이 바로 중기가 됐습니다. 중앙에 배열했죠. 이것들이 각각 하나씩 배열했습니다. 감수 2분열 중기죠. 요거는 감수 2분열 후기가 되겠네요. 순서대로 나타나면 라, 다, 나, 가, 마. 모세포 1개가 감수 분열 후에 여긴 2개 나와 있지만 다 쓰면 4개가 되죠. A의 이름은 이가 염색체입니다. 감수 분열의 이인은 부모 생식세포가 23개인데 염색체 수가 하나씩 결합해서 자손의 염색체 수는 결국 부모와 같아져서 사람의 염색체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합니다. 11번 감수 분열을 또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DNA가 복제되는 시기 간기에서 복제되어서 2가닥이 되었습니다. 복제되는 시기는 A입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이거는 상동 염색체, 지금 이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염색체 하나씩 되었지 분체는 분리 안 됐죠. 분체 분리된 거는 이게 한 가닥씩 떨어져 나온 거 D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감수 2분열 후기에 분리됩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여기 염색체 수가 원래 2개였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로 되었죠.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이거는 C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입니다. 근데 이게 감수 2분열인 거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 똑같이 C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 C 과정 되겠습니다. 12번 세포 분열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건 체세포는 1회인데 감수분열 연속 2회, 딸세포 2개 생기고 4개 생기고 요게 틀렸네요. 거꾸로 돼야 되죠. 체세포에서 이가 염색체 형성 안 되고 감수분열은 형성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염색체수 변화는 체세포는 없죠. 이것도 이게 반대로 거꾸로 서로 바꿔야 됩니다. 체세포가 변화 없고 감수분열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분열 결과 체세포는 생장이 되고 재생을 하는데 감수분열은 생시세포를 형성합니다. 분열 장소는 생장점, 형성층에서 일어나고 체세포는 감수분열은 꽃밭 밑씨에서 일어납니다. 아닌 것은 요거 2개죠. 정답 3번, 4번. 13번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입니다. 이렇게 세포질만이 밖에서 안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는 게 동물세포입니다. 나는 중앙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죠. 나가 식물세포입니다. A는 세포판입니다. 분열 방식이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다. 세포질이. 세포질 많이. 나는 식물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된다. 14번 양파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을 관찰했습니다. 각 과정을 순서대로 지금 라가 고정이죠. 다가 해리입니다. 그 다음 염색을 하고 나는 분리합니다. 마는 압착 과정이죠.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 다, 가, 나, 마. 요 과정이 이렇습니다. 고정과 해리에 사용한 용액. 고정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가두었죠. 해리는 묽은 염산에 담가두었습니다. 15번 양파 뿌리끝 체세포 분열 관찰 과정입니다. 1번 뿌리끝 사용하는 이유. 생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리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 고정입니다. 4. 아세트산 카민 용액에 붉게 염색된 것. 감기에는 핵이 염색되고 분열기에 염색체가 염색됩니다. 2. 사람의 발생. 1번 물음에 답하시오. 1. 정자, 난자, 핵이 결합해서 수정란 형성, 수정. 2. 수정란 난할할 때 세포수, 세포 하나의 크기 변화는 세포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 포배가 자궁 내막에 파묻히는 것, 착상, 이때부터 임신했다고 합니다. 수정란의 발생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난할이죠. 그래서 난할을 거듭할수록 체세포 수는 점점 많아지지만 수정란의 크기나 포배의 크기나 똑같죠. 그래서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5.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발생. 2번 수정란 초기 발생 과정 일부입니다. 기호의 이름을 나타내 봅시다. 먼저 공 모양이 생겼죠. 가는 포배입니다. 나는 수정란이죠. 다는 배아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8개입니다. 8세포배입니다. 이건 2개죠. 2세포배, 4세포배. 순서대로 나열하면 수정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에 포배가 맨 뒤죠. 3번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난할이 일어날 때의 세포수,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 세포 하나의 크기 변화이다. 1번 세포수 변화. 세포수의 변화는 여기 난할이 한 번 일어났을 때 세포수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난할 2회가 일어나면 이만큼 2배가 되었죠. 난할 셋째 한 번 더 난할을 하면 요것의 2배가 되었죠. 한 번 더 난할하니까 원래 이것에 또 그만큼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수의 변화는 증가한다.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는 그대로 46개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46개 변하지 않는다. 3. 세포 하나의 크기의 변화는 난할을 1회 했을 때 세포 하나 크기가 이만했는데 2회 했을 때는 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번 더 난할하니까 또 그것의 반. 4회 했을 때 또 그것의 반이죠.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4번 사람의 수증과 발생 과정입니다. A, D를 적으시오. A는 착상이죠. 자궁 내막에 포배가 되어서 묻혔습니다. 그래서 착상. B는 배란이죠. 수란간 쪽으로 난자가 배출되는 이 B는 배란. C는 이 난자가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D는 이제 계속 2세포배, 4세포배 이렇게 난할 과정이죠. 사람의 수정과 발생 과정에서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버지의 체세포 46개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감수분열한 정자와 난자는 23개, 23개. CD는 다시 만나서 합쳐지면 수정이 되면 46개입니다. 수정란 46개, 그 뒤 모두 46개죠. A, C, E 염색체수는 같다. C는 반밖에 안 됩니다. A, E는 똑같이 46개인데 D의 염색체수는 23개죠. E는 포배가 되어서 착성한다. 맞습니다. F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 빠른 체세포 분열 맞죠? 이건 난할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디귿 리얼. 6번 출산까지 과정을 순서대로. 제일 먼저 배란이죠. 그 다음에 수정이 되죠. 다음 난할을 합니다. 다음 착상을 하죠. 착상 다음에 태반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출산이죠. 아래 그림은 사람의 난할 과정이다. 진행함에 따라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 세포 크기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그대로인데 분열만 계속 하니까 점점 반으로 줄어들고 또 반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세포 크기는 자라지 않고 분열만 빠르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8번 사람의 태반을 나타낸 것이다. 태반의 물질 교환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향. 산소는 모체에서 태아 쪽이죠. 영양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로운 것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태아에서 모체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3. 멘델의 유전 원리. 1번 유전자형이다. 순종을 모두 골라라. 순종은 문자가 모두 같은 것. 2번, 4번, 5번입니다. 멘델의 유전 실험에서 완도를 재료로 사용한 이유. 아닌 것. 기르기 쉽고 쉽게 구할 수 있다. 타가수분 가능하죠. 이거. 한 세대가 길다가 틀렸네요. 대대병질이 뚜렷하고 자손수가 많아 통계분석 유리하고. 3번이 틀렸네요. 정답 3. 순종의 노란색 완두 YY와 초록색 완두 순종 스몰 YY 교배해서 잡종 일대에서 모두 노란색 완두 나타났습니다. 완두의 C 색깔에서 우승 형질은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승 형질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우승 형질.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을 나타내시오.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은 지금 여기에서 생시세포가 Y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에서도 생시세포가 초록색 완두도 생시세포가 스몰 y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결합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유형은 라지 y, 스몰 y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잡종일 때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시세포는 뭐가 되겠습니까? 생시세포는 여기 하나씩 분리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라지 y,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가수분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라지 y, 여기도 스몰 y 이렇게 y, 라지 y 대 스몰 y가 1대1로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근데 자가수분은 같은 구리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비를 쓰시오. 잡종 2대를 이래 아까 구해봤죠. 지금 여기에서 요거 두 개가 나누어 들어가서 요렇게 결합하는 거죠. 라지 YY, 스몰 YY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다시 여기서 보면 표현형이 라지 YY 하나에 라지 Y, 스몰 Y도 우승이 라지 Y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스몰 YY만 열성이라서 초록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비는 노란색 대 초록색이 3대1이고 잡종 2대 유전자형의 비는 라지 YY 대 라지 Y, 스몰 Y 대 스몰 YY가 1대 2대 1입니다. 라지 Y, 스몰 Y인 노란색 완두가 만드는 생시세포의 종류 라지 Y와 스몰 Y가 나왔죠. 아까 여기에서. 그래서 라지 Y 대 스몰 Y가 1대 1이었습니다. 4번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 RR 순종의 주름진 완두 스몰 RR을 교배해서 잡종 1대에서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에 얻는 과정입니다. 잡종 1대에서 생성되는 생시세포의 비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시세포 라지 R 하나와 스몰 R이 결합해서 라지 R, 스몰 R이 나오죠. 모두 둥근 완두가 나옵니다.
다시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R 하나하고 스몰 r 하나하고 두 개가 나오겠죠. 1대1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잡종 1대에서 생성 때는 생식세포의 B는 1대1입니다. 라지 R 대 스몰 r이. 잡종 2대에서 800개 완두가 나왔다. 유전자 행위 잡종 1대와 같은 것. 잡종 1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잡종 1대의 유전자 행위 라지 R 스몰 r이었는데 근데 잡종 2대에서는 라지 RR 대 라지 R 스몰 R 대 스몰 RR이 1대1에 1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게 여기 있죠. 2잖아요. 4분의 2죠. 2 반입니다. 800개 중에서 400개가 나오겠죠. 3번 잡종 1대에서 유전자의 위치. 잡종 1대 라지 R 스몰 R이었습니다. 이 라지 R 스몰 R이 그대로 나타난 거는 1번은 아니고 5번도 아니네요. 요 세 개가 라지 R 스몰 R인데 상동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요거죠.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정답 4. 5번은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라지 RR 라지 YY,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 스몰 RR 스몰 YY. 잡종 1대는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스몰 R, 스몰 Y 밖에 안 나오죠. 이 생식세포가 1대1로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표현형은 라지 R이 있으니까 둥글고 라지 Y가 있으니까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이 나옵니다. A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이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둥글고 노란색. A, C의 유전자형을 쓰라 했는데 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걸 분해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4개가 1대1 대 1대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이렇게 4개인데 자가 수분을 하니까 그대로 이쪽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같은 그루에 있는 완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요거 보면 라지 RY, 라지 RY, 라지 RR, YY. 이 같은 경우는 스몰 R, 라지 Y, 스몰 라지 R, 스몰 Y 합쳐져서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A와 C의 유전장을 구해보면 A는 이거니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맞죠? B는 스몰 R, R, 라지 Y, 스몰 Y 해서 B가 스몰 RR, 라지 Y, 스몰 Y. C는 그대로 스몰 RR, 스몰 YY 나왔습니다. 잡종 2대의 표현형의 분립이 이건 알죠? 9대 3대 3대 2. 여기서 둥근 게 여기 다 있어요. 라지 R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우승이니까 둥근 거죠. 4, 4, 16, 16개에서 12개가 둥근 거. 이 4개는 주름진 겁니다. 전부 스몰 RR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16개인데 둥근 거 주름진 거는 12대 4, 3대 1입니다. 노란색, 초록색도 초록색 4개를 빼면 16개 중에 12개가 노란색, 4개가 초록색. 12대 4라서 3대 1이죠. 두 쌍의 대립 형질이 있지만 각각 한 쌍 한 쌍은 분리법칙이 성립한다. 독립의 법칙이죠. 6번 둥글고 노란색인 순종의 완두, 둥글고 주름진 순종 완두. 교배에서 잡종 1대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는지 알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둥글고 노란색입니다. 잡종 1대에서 생식되는 생식세포의 B는 아까 이렇게 만들어야 했죠. 라지 R, 라지 Y 요렇게 4개입니다. 그게 1대1 대 1대1이죠. 표현형 가나다라를 쓰시오. 이것의 B는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둥노 9, 둥초 3, 주노 3, 주초 1 해서 9대 3대 3대 1입니다. 잡종 1대에서 1600개 완두를 얻었다면 이론상 이 다는 주름지고 노란색 이거 3입니다. 9대 3대 3대 1이에서 전체 합해보면 16개 중에 3개죠. 16분의 3이 되는 겁니다. 1600 곱하기 16분의 3 300개. 정답은 300개입니다. 나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나는 둥급니다.
라지 RR도 되고 라지 R 스몰 R도 되죠. 근데 초록색은 열승밖에 없죠. 스몰 YY. 초록색은 스몰 YY밖에 없습니다. 라지 RR YY, 라지 R 스몰 R YY.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앞에 이거는 잡종도 가능하니까 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7번 분꽃의 꽃잎색 유전입니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에서 800개 얻었습니다. A의 유전자형. A는 이제 알죠. 라지 R, 라지 W인데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분홍색, 중간색을 따릅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분홍색. 표현형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우열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열의 원리의 예외사항입니다. 분꽃의 꽃잎색 유전은 분리법칙은 성립합니다. 3번 잡종 2대에서 각 꽃잎색의 유전자형의 비는 라지 RR, 라지 R, 라지 W, 라지 WW 1대 2대 1입니다. 이론상 가나다는 모두 몇 개인가? 가는 라지 RR이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4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가 800개니까 4분의 1, 200개 되고 나는 400개 되겠죠. 반이니까. 그 다음에 다도 4분의 1이니까 200개. 가 200개, 나 400개 다 200개입니다. 8번 잡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순종만 봤는데 어버이가 잡종과 순종이 만났는데 라지 R 스몰 R인 부모의 생시세포는 라지 R과 스몰 R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몰 RR인 부모는 스몰 R밖에 안 나옵니다. 이 잡종 1대에 이게 결합했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만나고 라지 R, 스몰 R 만났죠. 스몰 R, 스몰 R이 만나서 스몰 RR이 나왔습니다. 잡종 1대에서 라지 R, 스몰 R 대 스몰 RR 이게 1대1로 나타났습니다. 표현형은 라지 R, 스몰 R은 둥근 완두죠. 스몰 RR은 주름진 겁니다.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1대1로 나타났고 잡종 1대에서 순종인 완두, 순종인 완두는 스몰 RR 이게 순종이죠. 주름진 완두 이겁니다. 2개 중에 하나죠. 반입니다. 전체 600개 완두를 얻었기 때문에 300개가 나오겠습니다. 4. 사람의 유전. 1.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고 대립행질이 복잡하고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등입니다. 2번 정록 생명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 남자는 이 XY에서 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 X'Y입니다. 여자 XX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2개 모두 있어야 생명입니다. X'X'이죠. XX'은 보인자로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3번 깃불 가계도입니다. 분리형을 라지 T라고 하고 부착형을 스몰 T라 했을 때 분리형이 우승입니다. 1번 유전자형을 구해봐야겠죠. 부착형인 열성 먼저 구해봅니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몰 TT, 스몰 TT 요 4개는 금방 구했습니다. 1번, 2번 부모를 5번 자녀가 스몰 TT이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죠. 1번, 2번 부모에게 모두 스몰 T가 있어야 스몰 TT가 나타나죠. 근데 1번, 2번은 분리형, 우승형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라지 T가 있어야 됩니다. 라지 T, 스몰 T가 나옵니다. 여기도 자녀가 스몰 TT니까 4번에도 스몰 T가 나와 있어야 되죠. 이거는 분리형이니까 라지 T, 스몰 T가 나옵니다. 3번에게도 스몰 T가 있어야지 스몰 TT 자녀가 나오죠. 여기도 분리형이니까 라지 T, 스몰 T가 나옵니다. 7번이 스몰 TT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스몰 T가 있으면 여기도 스몰 T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몰 TT가 되는 거죠. 근데 분리형이니까 이것도 우승형질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라지 T, 스몰 T입니다. 6번은 분리형인 남자인데 요 전부 라지 T, 스몰 T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6번도 라지 T, 스몰 T입니다. 1, 2, 3, 4, 6 모두 다 라지 T, 스몰 T입니다. 2번 3번, 4번 사이에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난다면 3번, 4번 사이에 라지 T, 스몰 T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TT, 라지 T, 스몰 T, 또 라지 T, 스몰 T, 스몰 TT 이렇게 1대 2대 1이 나옵니다. 이론상 깃불이 분리형, 분리형이라는 것은 이것 전부 다가 분리형이죠.
이게 전부 다니까 4분의 3입니다. 태어날 확률은 75%. 6과 7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 이론상 깃불이 부착형일 있을 확률. 라지 t, 스몰 t, 스몰 tt. 라지 t, 스몰 t 2개, 스몰 tt 2개죠. 1대1입니다. 부착형은 스몰 tt 2개 중에 하나니까 50% 되겠습니다. 4번 생명유전 가계도입니다. 정상 대립유전자를 X, 생명 대립유전자를 X'이라 할 때 생명 대립유전자 X'은 열성입니다. 생명인 거 남자 먼저 X'Y죠. 그리고 정상 남자도 XY밖에 없습니다. 그럼 1번, 4번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X'Y가 자녀가 나오기 위해서 이 Y인자가 앞에 X'이 있어야 만나서 X'Y가 나오죠. 생명 대립 유전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여자는 보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X'. 정상일 여자입니다. 4번은. 그래서 여기 X가 앞에 걸 만나서 XX도 나올 수 있네요. XX'도 나오네요. 두 개가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XX 또는 XX'이 나옵니다. 1번, 5번의 유전자형은 이렇습니다. 2번, 1과 2가 결혼하여 이론상 5가 나올 확률. 이게 결혼하니까 이걸 풀어보면 XX, XY, XX', X'Y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나오는 유전자를 보면 이 4가지입니다. 이 중에 5번은 X'Y니까 X'Y 4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25%. 5번 ABO식 혈액형의 유전에 대한 설명. 유전자형이 6가지 맞습니다. 표현형 4가지, 대립유전자 ABO 3가지 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 부모의 혈액형이 AB형일 때 봅시다. AB 결혼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A 순종, AB형도 나오네요. 또 여기 AB형 나오네요. BB도 B 순종 나오네요. O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유전자 AB는 O에 비해서 우승이다. 맞습니다. A는 B의 우승,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5번. 6번 혈액형의 표현형. A형, B형, AB형, O형. 아까 4가지라고 했습니다. 유전자형은 6가지죠. A형은 순종잡종 AAAO, B도 BBBO, AB는 1개, O형도 OO 1개입니다. 7번 생명유전 가계도에서 이걸 구하려면 보기를 보니까 유전자형을 구해야 되겠죠. 6번 생명남자 X'Y입니다. 생명여자 X', 정상남자도 XY, 4번도 XY.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6번을 먼저 봅시다. 자녀가 X'Y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Y가 앞에 X'이 하나 있어야지 X'Y가 태어나죠. 여자인데 하나 있는 거 보인자가 되겠습니다. 7번 자녀가 태어나려면 X'이니까 이 X'하고 앞에도 X'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상이니까 이것도 1개만 있는 여자의 보인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1번, 2번은 자녀가 XX'이 나오기 위해서 이 X가 앞에 X'이 있어야 XX'이 나오죠. 그래서 보인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여자인데 여자는 이 X죠. Y가 아니라 요게 결합해서 되는 거. XX도 나올 수 있고 XX'도 나올 수 있네요. XX 또는 XX'. 1번 1, 3은 보인자이다. 1번, 3번 보인자이다. 맞습니다. 2번은 정상 대립 유전자와 생명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생명 대립 유전자 없습니다. 3번, 4번 사이에 생명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 XX, XY, XX', X'Y 4개 중에 하나네요. 25% 맞습니다. 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며 정상에 대해 우승이 아니고 열성입니다. 틀렸죠. 5번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3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5번의 생명 유전자는 3번, 4번은 자기 부모가 아닙니다. 1번, 2번에게서 받았는데 이 생명 유전자 X'이 있는 곳은 1번이죠.
1번이 X'을 갖고 있습니다.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여기 3번이 아니고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맞는 것은 1번과 3번. 8번. ABO식 혈액형의 유전 가계도이다. 먼저 하나인 거 먼저 적읍시다. AB형 하나죠. 자녀를 봅시다. AB형이 만나면 AA가 나오고 AB가 나오고 AB가 나오고 BB가 나오네요. 그래서 2번은 BB입니다. 1번 A형이 나오기 위해서 이 A형에 AA도 나올 수 있고 AO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B형에 만약 BB라고 한다면 AB형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AB밖에 안 나오고 BO가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BB는 될 수가 없다. 여기에 B형인데 BB가 아닌 거 BO가 들어가면 되겠죠. A형하고 만나서 AB도 되지만 AO가 나오죠. 이걸로 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AB도 나오지만 AO가 나오죠. 이때는 OO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A형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AO가 됩니다. 이거는 AA도 되고 AO도 되고 AA 또는 AO죠. 그러면 여기에서 1, 2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1은 AO고 2는 BB입니다. 가의 혈액형이 이론상 AB일 확률. 자녀가 AB형 AB, BO, BO.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AB 2개에 BO 2개니까 1대1입니다. 그럼 AB일 확률은 50%가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